네, 안녕하세요. 현장인 묻고 안전 담당자가 답하다 9번째 시간입니다. 본 자료는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학습용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장질이 79번입니다. 외부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전기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사실 제 예방은 정기평가보다는 수시평가와 관련성이 깊습니다. 작업 또는 공사시마다 수행하는 수시위험성 평가는 정기평가 대비 비정형의 중복작업이 혼재되기 때문에 위험성이 크지만 사실 처벌을 두려워하는 경향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험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유능한 검찰과 수사관이라도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발굴된 위험 요인을 방치하거나 위험 감소 대책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법에 의해서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축이 수시평가의 내실화를 가로막는 장애 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현장질이 79번입니다. 공사 현장의 안전 감시를 위해서 작업자를 촬영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9월 15일부터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촬영에 대한 개인적인 동의는 받을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원하청,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도급공사 계약 조건에 반영해서 시행하시면 되고 작업 현장에 촬영 중이라는 게시, 문구 또는 음성을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촬영 결과는 안전수칙 위반자 분석에 국한해서 관리를 해야 되고 무분별한 열람은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장질이 80번입니다. 새로운 고시에 의해서 위험성 평가 시 근로자 참여를 확대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참여 단계도 유해위험요인 파악, 수립, 이행, 위험성의 결정 교육 전 단계에 종사자가 참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 범위도 안전관리자, 작업자, 관리감독자, 근로자 대표 이렇게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 대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활용해서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는 실제 경험이 많거나 전문성이 있는 작업자 위주로 위험성 평가를 하고 그 결과는 종사자 전원에게 공유를 하는 것이 좀 실효적인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현장질이 81번입니다. 중처법에서 말하는 종사자의 의견 수렴 범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요. 사실 중처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같은 법에 의한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을 할 경우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안전근로 협의체를 시행을 하면 종사자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그 판사님마다 그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사자의 참여 주요 의무는 산안법에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다 포함을 시켜서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여는 당연히 하고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변경, 법령요지 개시, 위험성 평가 실시, 도급시 작업장의 안전보건 점검,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업환경 측정, 건강진단에 참여 및 검진 결과에 대한 설명회 등
많은 항목에서 종사자가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관리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82번입니다. 중처법에 법령 이행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법령 이행에서는 안전보건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중처법 해설서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광산안전법, 원자력, 항공, 선박안전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선언법 등 내용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판사님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은 사업장의 특성에 맞게 운영을 하시는 게 더 나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인증 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전기안전관리법, 고압가스, 도시가스 사업법, 성면안전관리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관련 내용이 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계가 되는지를 확인하고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충실한 법령 이행이라고 하겠습니다. 현장질의 83번입니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에 대한 산업보건의 선임 규정인데요. 산업법 22조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산업보건의를 두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시행령에서는 상시근로자 50명인 사업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보건의 선임 지침에는 의사 1명당 근로자 2,000명 이하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기업 규제 완화 특별법에서는 규제 완화 차원에서 기업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적용 제외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처법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 22조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으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다른 법령에서 예외를 적용하고 있을 경우 그 법을 따르도록 예외 조항을 특별히 두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10여 년 전에 발전소 산업보건의 위촉과 의료체계 확립에 대한 문구인데요. 여기서는 산업법상 산업보건의의 선임 지침은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업이 자율적으로 고려할 사항이라고 유권 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보건의 선임을 산업법에 의해서 선임하지 않아도 되고 안전관리를 위해서 자체 위촉 운영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장질의 84번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 범위를 물어보는데요. 특급과 1급 같은 경우는 업무를 전담해야 되고 겸업을 금지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나머지 하위 등급에서는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85번입니다. 염산 농도를 사업장별로 안전관리를 위해서 하향 조정해서 PSM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고용노동부 정기평가에서는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시켜 관리하도록 하는 권고사항을 내놓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PSM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시켜 관리하더라도 관리 대상이 아니므로 법적인 처벌은 어렵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86번입니다. 산안법 위반 사항은 아니지만 위험성 평가 시 도출한 위험 요소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사항입니다. 산안법에 의한 처벌 범위는 인지하고 조치하지 않은 경우로 법령 위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고받지 못했거나 인지하지 못한 경우는 실질적으로 처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재해가 발생된 직후에 시행하는 경찰 또는 검찰의 조서에 의해서는 유도신문을 하기 때문에 인지했다고 시인하는 경우 처벌받을 확률이 아주 높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장질의 87번입니다. SPC 사업의 경우 사업주, 운영자, 정비자가 다른데 공조안전보고서의 제출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질의사항입니다. 공조안전관리 제도는 유해위험 설비의 설계 단계, 사용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굴 제거하고 당해 설비의 고유 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해위험 설비를 보유한 사업주라 함은 보유 방법과 무관하게 현재 해당 설비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업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장질의 88번입니다. 사업장과 작업장의 차이인데요. 저희가 산안법 32사조를 보면 법령유지 개시는 사업장이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내용으로 사업장에 제작을 해서 현장에 비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작업장에 법령유지를 개시하도록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작업장은 작업을 하는 공정별, 그러니까 건물별로 구분하기 때문에 그 작업 특성에 맞는 법령을 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웠는데 현재는 사업장에 하면 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예, 이상 현장이 묻고 안전 담당자가 답하다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사항은 경험 위주로 말씀드린 것 때문에 학습 자료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